그러니까 개엄 이틀 전에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 했던 뭘 먹으면서 했던 뭐 여러 현직 대령들과 함께 뭘 나눴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김기웅 부대변인님. 네. 뭐 육사 3년 후배더라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 사전 논의 정황 있다. 그리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부임하자마자 뭔가 정보사에 대한 인사권을 다시 한번 조직화시켰다는 뭐 의혹도 있는데 아니 근데 전직 작전사령관 예비역이 포고령 초안에도 관여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군이 대통령의 어떤 헌법에 기초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그런 요건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계엄군이 뭔가 어떤 실질적인 액션을 할 때 과연 민간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군의 정식적인 어떤 지휘 체계에서 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직에 없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전직 어떤 민간인 신분의 어떤 사람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봤을 때 이거는 계엄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위법성에 좀 위법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이번 계엄이 있어서 어떤 의도, 선의, 뭐 어떤 불가피성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위법적인 상황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관, 뭐 국방장관 혹은 경찰청장보다 지금 가장 논란의 인물이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에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니까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될 텐데 이 노상원 전직 정보사령관 관련된 의혹 또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 그러니까 HID로 불리는 특수부대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자, HID 역할이 여기서 우리 민주당에서 체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예. 명확하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질문의 의도. 잘 모르겠습니다. HID 임무 수행할 때 뭐 입고 들어갑니까? 임무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공작대장 했었습니다. 실제 HID 갔다 왔고요. DMZ 돌파 훈련할 때 갔다 왔고요. 자, 초소부터 인민군 복장 입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소요. 이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과거 HID 출신이었던 부승찬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이 논란의 정보사가 계엄 3주 전부터 인민복을 납품받았고 내가 HID에서 근무했다 보니까 이게 HID가 체포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도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름이 등장하고 돼지 부대로 알려진 HID와 암살조 등이 사실상 도정과 통제를 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야당 경고성 계엄이었고 실제로 나중에 국회가 계엄 해제라고 하니까 다 빼지 않았냐 했지만 투입된 인력과 병력들이 뭐 전 돼지 부대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특수부대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지금 민주당의만 주장인 게 아니라요. 지금 수사 과정 속에서 하나둘씩 속속 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좀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번 계엄의 제1 목표 지점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국회는 사실상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는 그런 용도로만 봤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대통령께서 처음에 계엄을 선포했던 담화에선 저는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다 이 부정선거 혐의로 엮을 수만 있다면 완전히 계엄을 완벽히 굳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단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서버에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사를 동원해서 저기를 일단 확보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HID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저는 브래드 셔먼 그 사원 의원의 인터뷰에서 약간의 단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셔먼 의원이 우리나라의 그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공격도 문제지만
우리 남한 내에서 우리 군에 의한 남한 내의 소요도 그건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다 얘기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HID는 원래 그 전쟁이나 이런 유사시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북한 내에서 소요나 동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아요. 목적인데 지금 그 행위를 우리나라 안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을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왜 전직 정보사령관이 왜 이렇게 선봉에 섰지? 편지 없던 조직을 꾸렸고 이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했던 이른바 비선정보사 수사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수사팀에서 좀 지금 수사당국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보사든 방첩사든 부정선거기 의혹이 있으니까 계엄 선포에서 선관위 한번 가보자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생각일 텐데요. 이런 수뇌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실제로 선관위를 찾았던 방첩사 군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처장의 지시, 중앙선관위 관련된 지시를 받고서 신문에도 나오고 오늘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실장 포함해서 법무관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반대했죠? 네. 이유가 뭐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면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인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령입니다. 윤비나 대령, 방첩사 법무실장.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본인이 제대로 선관위를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어제 오늘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몇몇 병력들은 과천 선관위에 들어갈 때 아예 시간을 끌었다고 했잖아요. 라면 먹고 커피 마시면서. 글쎄요. 그래서 이런 방첩사와 정보사가 주도했던 선관위 이 부분에 대한 계엄 선포에 대한 직후 얘기, 행동들을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관측들도 좀 많아서요. 군에서 전직 국방장관의 사진이 사라졌어요. 비상계엄 사태 후 모두 철거됐다. 이 부분도 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 본인이 4일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 공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라 국자를 써서 나라의 군대, 또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대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까지 이 군합발을 짓밟으며 들어왔고 유리창까지 깨가면서 총을 겨눴지 않습니까? 물론 총이 한 발 안 날아간 건 너무나 큰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국방부 장관이 과연 이 군대에서 믿고 따라야 될 만한 그런 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또 생각나는 장면이 이번 일을 함께 도모했었던 방첩사령관이었죠. 여인영 방첩사령관. 국회에서 몇 개월 전에 전두환 사진을 왜 방첩사령부에다 걸어놨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일정한 지침이 내려오면 자기도 그거를 뭐 그 지침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미 벌써 한 40년도 훨씬 넘은 그때 이미 계엄군으로 사실상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해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존경할 군인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의 사진을 여전히 그 국방부 내에다 걸어두고 있었다라는 게 정말 놀랐는데 이번에는 정말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져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군인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철두철미한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 중에는 이제 전직 정보사령관이 이번 계엄 사태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했는지 이 부분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